아침을 굶고도 체중은 그대로 채소 위주로 바꿨는데도 혈당은 들쭉날쭉하다는 사연이 매일 도착합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죠.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원인은 대개 의지보다 세포 쪽에 있습니다. 젊을 땐 말랑하던 세포가 어느 날부터 단단해집니다. 먹은 건 안으로 잘 안 들어가고 내보내야 할 건 또 막힙니다. 그러면 몸은 무겁고 배는 앞으로 나오며 혈당은 위로 튑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루틴을 붙잡은 뒤 허리띠 구멍이 달라졌고 아침 혈당의 고집도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을 나눕니다. 왜 세포가 굳어가는지, 그때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 어떤 소금을 고르고 어느 정도를 언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따라하기 전에 내 몸의 사정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약을 드시는지, 신장이나 심장 쪽 관리는 어떤지. 정보는 도구일 뿐이고 안전이 방향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몸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는 짧은 아침 점검표가 될 겁니다. 볼살을 눌렀다가 금세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탱탱함이 바로 세포의 말랑함이죠. 세포가 부드러워야 영양이 안으로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에너지가 순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저는 이걸 주방 환풍기에 비유합니다. 기름때가 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냄새가 빠지지 않죠. 몸속 세포도 같습니다. 영양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당분은 혈액 속을 떠돌 뿐입니다. 세포가 문을 닫아버리면 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입니다. 그러니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더딘 겁니다. 의지는 충분하지만 통로가 막힌 거죠. 병원에서는 이 현상을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졌다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세포가 굳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 굳은 세포막은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닙니다. 다시 움직일 여지가 있어요. 그 열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물과 미네랄의 균형. 세포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물을 벌컥 들이켰는데도 여전히 갈증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밥 생각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죠. 이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속 미네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세포로 잘 스며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포문이 굳어 있어 물과 영양분이 들어갈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온 음료나 짭짤한 국물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마시면 갈증이 훨씬 빨리 가시죠. 하지만 이온 음료엔 당분이 너무 많고 가공된 짠 음식엔 첨가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이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한 잔이 밤새 굳어있던 세포를 깨워줍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이 세포막의 통로를 자극해 열쇠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진한 맛이 아닙니다. 거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은은해야 해요. 아침 소금물의 목표는 간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깨우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첫물 한 잔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속 회로를 다시 켜는 전원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무리 덜 먹어도 왜 배는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데 세포문이 굳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남은 당이 지방으로 변해 복부에 쌓이죠. 그래서 밥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배는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은 이 흐름을 바꾸는 작은 스위치가 됩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세포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혈액 속 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는 거죠. 저희 보건교실에 오시는 60대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쓰러지곤 하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다고 했어요. 아침이 덜 무겁고 낮에도 졸리지 않는다고요. 무엇보다 허리띠가 한 칸 느슨해졌다고 웃으셨죠. 이건 단순히 물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밤새 세포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지고 말랑해진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결과예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너무 짜지도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게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 한 번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그렇게 30초 동안 나를 깨우듯 마시는 그 습관이 하루의 연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혈당이란 건 결국 당이 제자리를 못 찾은 상태를 말합니다. 피 속에 당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급히 인슐린을 보내 그 당을 처리하려 하죠. 그런데 세포가 딱딱해 문이 닫혀 있으면 인슐린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당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은 끈적해지고 손발은 저리고 눈앞은 흐려지며 밤마다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이에요. 아침에 소금물은 이 연결고리를 조금씩 끊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막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서 떠돌던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면 인슐린의 부담도 줄고 혈당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당이 남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정류장의 순환버스에 비유합니다. 세포가 버스 정류장이라면 미네랄은 정류장을 정리해주는 관리자입니다. 길이 막히면 버스가 서 있듯 세포문이 굳으면 당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들어오면 신호등이 다시 켜지고 흐름이 살아납니다. 실제 저희 교실의 몇몇 참가자들은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꾸준히 아주 적게 매일입니다. 단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간격을 두세요. 아침 소금물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약이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역할이 방해받지 않아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조급함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한 잔의 루틴으로 그 리듬을 되찾으세요. 아침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부을 때가 있습니다. 눈꺼풀은 두꺼워지고 손가락 마디가 잘 안 구부러질 만큼 무겁죠. 사람들은 흔히 어제 짜게 먹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단단해지면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몸속 물의 분포가 흐트러지는 거죠. 이때 미지근한 소금물은 물의 흐름을 다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세포막의 압력 균형을 도와 밖에 머물던 수분을 세포 안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불필요한 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붓기가 가라앉고 피부는 속부터 촉촉해지죠. 저희 보건교실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얼굴이 호빵처럼 부어서 외출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한 잔의 습관을 들인 지 열흘쯤 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다고 하셨어요. 2주쯤 지나서는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고 웃으셨죠. 이 변화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안팎의 물길이 다시 통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소금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이라 불필요한 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은은한 짠맛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그 순간 몸속 세포들도 조용히 다시 깨어나고 있을 겁니다. 몸이 이유 없이 뻐근하고 아침마다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새 세포를 만들고 낡은 세포를 버리는데 그 과정이 막히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그것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길어지면 염증이 만성화된다는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소금물의 미네랄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막힌 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안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산소와 영양이 들어오면서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죠. 결과적으로 염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겁니다. 보건교실에서 만난 70대 한 어르신은 환절기마다 비염과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공기청정기를 2대나 돌려도 잠잠해지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 20분씩 걷기를 추가한 뒤로 감기 증세가 한결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콧물 휴지값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웃으며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순환 회복의 결과입니다. 세포가 막혀있던 노폐물을 밀어내고 면역이 정상 경로를 찾은 거죠. 단, 염증이 심한 분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시작하세요. 몸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야지 갑작스러워선 안 됩니다. 꾸준함이 면역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물 흡수 능력도 떨어지죠.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지고 배에 무거운 느낌이 남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멈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 정체된 흐름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미네랄이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돕고 삼투작용으로 장 안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변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배출은 수월해지죠. 저는 이 과정을 잠든 엔진의 시동이라 부릅니다. 거창한 약보다 몸이 스스로 다시 움직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보건교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한 분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도 섬유질도 유산균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인 지 열흘쯤 지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몸속이 매일 리셋되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은은한 짠맛, 입안에서 한 바퀴 돌린 뒤 천천히 삼키기. 그리고 마신 뒤 20분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몸은 미네랄을 흡수하고 장이 깨어납니다. 변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결도 서서히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 다시 리듬을 찾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 소금이 눈에 띕니다. 정제염,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용소금까지. 이름도 화려하고 포장도 번쩍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 가장 비싸냐가 아니라 내 몸이 꾸준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고 첨가물이 없으며 맛이 순한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천일염 한 꼬집으로 시작해 보세요. 굳이 고가의 프리미엄 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편리함은 꾸준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라인더형 소금을 추천합니다. 컵 위에서 한두 번만 돌리면 매일 같은 양을 손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소금 아주 소량 은은한 짠맛이 느껴질 정도만 넣고 천천히 마십니다. 입안에서 한번 돌려 미네랄이 점막으로도 흡수되게 하고 마신 후에는 20분간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 20분 동안 세포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신장,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소금물을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다면 농도가 진하거나 위산이 많은 상태일 수 있으니 바로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건강 습관은 내 몸의 신호를 들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기적의 한 잔이 아니라 꾸준함의 루틴입니다. 하루 이틀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포가 회복하고 순환이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잔, 내일 또 한 잔. 그게 쌓여 어느 날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편안한 아침, 그리고 말랑한 세포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